비밀들 숨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천기누설 1급 비밀! 전 세계 인구수는 60억 명. 그 숫자만큼 얼굴 생김새도 각양각색인데 전화할게. 눈길 한 번만으로도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잘생긴 얼굴부터 보기만 해도 재밌고 웃음이 터지는 개성 넘치는 얼굴까지 첫인상을 결정짓고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얼굴. 30여 개의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음은 물론 얼굴 색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심지어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견할 수 있다는데 아무도 몰랐던 얼굴에 관한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 5천만의 1급 비밀과 함께하면 당신의 얼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패널 여러분들은 각자 얼굴에 만족하세요? 제 뭐 양배추와 이름에 맞게 또 귀엽게 생겼고 정말 나이를 먹으면서 이재포 씨 닮았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일단 만족하죠. 오늘의 주제 저를 위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제 외모에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네.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한데 전현무 씨하고 양배추 씨한테는 네네네. 1급 비밀 여 중에선 내가 제일 낫잖아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인기 투표 한번 해볼까요? 당첨의 인기 투표. 우리 어머니들이도 오셨으니까. 웃음으로 호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번 양배추 씨 가장 잘생겼다. 없어. 그러면은 2번 김영철 씨 좀 낫다. 반응이 있어요. 일단 주의권. 전현무 아나운서 아나운서거든요. 3인데 3인. 이거는 진짜 웃겨서 웃는 웃음 있잖아. 웃겨서 웃는 웃음. 그러면 네. 다들 각자 그럼 어떤 얼굴이 좀 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저는 장동건 씨 같은 얼굴로 단 하루만이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전지현 씨? 전지현 씨 괜찮죠. 많은 남성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예. 뭐 지금 제 외모도 좋아하신다고요? 알겠어요. 혼자 뭐 하시냐고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얼굴에 관한 비밀들 지금부터 파헤쳐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비밀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비밀 지수 확인! 첫 번째 1급 비밀. 그 비밀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또 내려가네요. 오늘의 비밀 지수는 11%. 얼굴을 보면 이것이 보인다? 과연 이것은? 돈이 보인다. 나이가 보인다? 고작 11%의 사람만이 알고 있다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 포털 사이트에 접수된 각종 기상천외 답변들 사이에서 오늘의 정답은 모금이 보인다. 과거가 보인다. 과거. 참신하다. 얼굴을 보면 직업이 보인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얼굴들. 과연 사람의 얼굴만 보고 직업을 알아낸다는 게 가능한 걸까? 어느 날 집에 나타나지. 그 직업에 오래 있다 보면요, 그게 익숙해져 갖고요, 얼굴이 좀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뭐 서비스 직종에 일하는 분들은 뭐 얼굴이 형이 뭐 웃는 얼굴이거나 눈매나 뭐 이런 데서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습관이라든지 약간 이런 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얼굴에 직업이 보인다는 반응들. 정말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첫 번째 찾은 곳은 택시 회사.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운수업을 이어온 베테랑 기사님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1년에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뛰세요? 1년? 네. 아유, 그 계산해봐야죠.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 지금. 1년에 한 10만 킬로 뛴다고 봐야 되네. 1년에 10만 킬로미터나 운행한다? 이동을 많이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기사님들. 과연 얼굴에도 이런 공통점이 나타날까? 일단 경력 10년 이상의 기사님들 얼굴을 직접 찍어 비교해보기로 했다. 두 번째로 찾은 직업군. 회의가 한창인 사무실에서 그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출근을 하고 다 근데 이게 6%대니까. 그들은 주로 중년의 여성들. 이들의 직업군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경력은 올해 21년 차고요. 연봉은 2억 정도. 2억이요? 네. 한 3억 좀 넘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연봉 액수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세요? 중간에 해약도 해보고 중간에 중도해주고. 전부 다가 보험 여왕들이에요. 네, 한 번씩도 다 하셨어요. 네. 평균 연봉 2억 원의 보험왕들. 과연 이들의 얼굴에도 공통점이 있을까? 눈가에 주름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웃어가지고 눈가에 주름이 많이 있었죠. 많이 웃었으니까. 많이 웃어서 생긴 눈주름 외에 보험왕 얼굴에 나타나는 진짜 공통점을 찾기 위해 역시 사진을 찍어 살펴보기로 했다. 이들의 얼굴만 가지고 각 직업군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제작진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은 채 3명의 관상 전문가를 찾았다. 이들은 얼굴만 보고 직업을 맞힐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만 보고 직업군을 맞힐 수 있다는 말씀? 과연 사실일까? 사진 속 얼굴들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관상 전문가들. 먼저 택시기사의 사진을 본 이들의 반응은? 한 곳에 정착해서 일을 하시기보다는 자유직업인들이 많습니다. 이동을 많이 한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나 영업용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 변방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 마치 얼굴에 써있기라도 한 듯 모두가 맞췄는데 이마 양쪽 세력들이 좀 비교적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 사방팔방.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바로 이곳! 양쪽 이마 모서리인 변지. 그러고 보니 택시기사님들 유난히 훤한 이마를 자랑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대체로 변지가 발달한 모습으로 이동수가 많은 얼굴 특징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변지가 발달한 사람은 모두가 운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일까? 다른 쪽이 조금 부족한데 변지만 발달했다 하는 경우에는 뭐 운수업에 종사해서 이것저것 많이 다닌다든지 일반 직장인 경우에도 지역을 많은 지역을 오가면서 출장을 자주 다니는 그런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변지가 발달했다고 모두가 운수업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출장 등으로 이동이 잦을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 직업군은 평균 연봉 2억 원의 보험왕들. 이번에도 얼굴만으로 그 직업군을 맞힐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을 대하는 뭐 서비스업. 기업에서 외부 인사와 끊임없이 접촉하게 되고 본인이 부를 계속 창출해내는 분들이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보험하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카운셀링 그런 쪽의 업종이 좋습니다. 광대 쪽하고 코세력이 관상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광대뼈. 또한 대체적으로 사회활동이 많은 직업임을 맞췄다. 보험왕 얼굴의 가장 큰 특징인 웃음이 자연스레 광대뼈를 도드라지게 했고 이것이 이들 얼굴의 특징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얼굴은 이들의 어떤 성향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안골이 솟고 입이 발달하고 이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과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뜻대로 그 방향을 한번 움직여 본다.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직업군을 정확히 맞힌 관상 전문가들. 이들은 어떻게 얼굴만 보고 직업군을 맞힐 수 있었을까? 정말 오랫동안 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그 직업군의 특징이 얼굴에 나타나게 될까? 타고난 성향은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성향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방향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직업군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사성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 정치가 대통령의 얼굴에도 공통점이 있을까? 역대 대통령의 얼굴에서도 일정한 특징을 엿볼 수 있다는데 가늘고 긴 눈, 그러면서 눈동자에 까맣고 전기가 맺혀 있는 눈, 그걸 용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눈입니다. 용상에 올라갈 눈이라는 뜻의 용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눈이다.
역대 대통령 눈은 쌍꺼풀이 없이 길고 가는 눈매의 특징을 가지는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기상이 높고 권력과 부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하자면 거지겠죠. 거지의 눈을 살핀다고 그러면 하나같이 눈동자가 전기가 아주 흩어져 있습니다. 노숙자의 관상은 제복이 없이 돈이 새어나간다는 들린 코의 공통점이 두드러졌다. 입끝이죠, 양쪽 아래로 처졌어요.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세 분은 노숙자지만은 얻어먹고 사는 그런 팔자죠. 살아갈 모습이 담겨있는 운명의 지도, 관상. 그렇다면 그 관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 그래서 지독한 시련과 가난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라? 이분은 가수 박상철 씨? 현재 트로트계의 황제로 떠올라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박상철 씨. 하지만 한때는 노숙자 생활을 할 만큼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데 열심히 일당 잡부 생활에서 번 돈을 또 탕진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그 자포자기도 하고 지하철역에서 자고 또 화장실 이렇게 스팀 나오는 데서 옆에서 자고 그런 시간들이 약 한 1년까지는 안 되겠죠. 한 8, 9개월은 될 것 같은데요. 박상철 씨 얼굴은 데뷔 초 날카로운 모습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보다 편안한 인상으로 변화했다. 데뷔 때부터 그를 지켜봐왔던 사람들 또한 그의 인상이 변했다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살이 찌니까 이렇게 살이 붙으니까 예전보다 날카로운 것도 없고 되게 부드러워요.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좀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 하나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박상철 씨의 관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내가 가수로서 서서히 인기를 얻고 나서부터 주변 세력 인상도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기만성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복덕궁이 좀 낮았던 곳이 요즘에 TV를 보니까 이쪽도 색이 참 좋고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복과 덕이 들어온다는 양쪽 이마에 복덕궁이 발달하면서 박상철 씨는 더 좋은 관상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여기 제작진이 주목한 또 한 사람. 전문가들이 본 이 사람의 관상은 뭐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좋은 관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눈썹도 그죠? 흩어지거나 끊겼단 말이죠.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과 바로 이 사람이 노숙자에서 CEO로 변신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강신기 사장이다. 이제는 연매출 수십억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의 CEO. 그의 어려웠던 시절은 어땠을까? 처음에 그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춥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잠을 자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그 어려움을 내 스스로 버티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는 그때 생각을 해보면서 또 용기를 다시 갖고 또 재충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한 사람. 그의 관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요소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 또는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관상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숨은 정보를 담고 있는 얼굴. 하지만 결국 그 얼굴을 만들어가는 건 스스로의 마음과 의지가 아닐까. 야, 이 관상을 보면 이제 직업이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네. 저를 보면 좀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냥 부장님밖에 안 돼요.
아, 웬만한 회사 부장님. 네, 그냥 부장님. 그렇죠. 예. 사실 이 관상으로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네. 관상을 볼 때 많이 보는 곳이 이마하고 이마. 눈의 크기거든요. 이마 넓이나 눈의 크기. 뭐 나영 씨는 본인의 눈 크기나 이마 넓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잡지 같은 데서 관상 보는 법 같은 게 나와도 내 사이즈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몰라갖고요. 그렇죠. 못 본 경우가 많아요.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상으로 알아보는 표준 얼굴이에요. 표준 얼굴. 흔히 얼굴 부위마다 표준 사이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지 이마부터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손가락 세 개. 손가락 세 개를 이마에 이렇게 이마에 댔을 때? 대세요. 그래서 세 개가 딱 맞는 사이즈가 보통 표준 사이즈인데 양배주 씨 딱 맞는 표준 사이즈예요. 손가락이 두꺼워요. 손가락이 두꺼운 거 아니에요? 표준 사이즈. 표준 사이즈. 나 어떻게 죄송한데요. 저 4개를 다 했는데도 남죠. 아, 이마 넓다. 자, 이마를 이렇게 봤고 눈이 그다음에 근데 눈을 한번 보죠. 눈을 봐야 돼요. 눈도 중요해요. 가로 가로 3cm. 이 눈 같은 경우는 요 3cm. 나영 씨가 약간 그 눈 찢어졌네요. 3.7cm 정도 됩니다. 눈이 옆으로 많이 쪄졌구나. 찢어졌어. 근데 네. 관상학에서는 눈이 부처님처럼 가늘고 긴 눈이 좋대요. 그 눈이 쭉 좋다. 이렇게 긴 눈. 가늘고 긴 눈 저잖아요. 네. 가늘고 긴 눈. 그러면은 얼굴의 그 중심이 되는 코를 한번 보죠. 코. 얼굴 길이. 얼굴 길이의 3분의 1. 김영철 씨 얼굴 길이 한번 재볼까요? 얼굴이 24 정도 돼요. 24에서 코. 코가 8cm여야 되게. 8cm면 되는데 8cm. 기도해야지. 코도 길어요. 8. 7cm. 코가 3분의 1보다 길면은요, 마음이 인자하고 그런 반면 네. 고집이 세고요. 코가 짧으면 명랑하고 쾌활한 면이 있다고. 명랑하고 쾌활하시잖아요. 근데 반면에 독립심이 부족하답니다. 네. 입을 한번 보죠. 입을 한번 보지. 두 눈동자 길이. 눈동자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입 끝이면은 이상적이라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주로 연예인분들이 많대요.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그래서 왜 가수들이나 우리 연예인들 보면 입이 큰 사람들이 입이 많잖아요. 큰 사람들이. 왜냐 말을 많이 하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저처럼 작은 입이 좋은 입인데 먹을 때 이렇게 커지는 입이 좋은 입이에요. 아니 커지는 거. 아이고 하춘아 씨 오셨다. 하춘아 씨. 하춘아 씨. 아 갑자기 하춘아 씨 오셨네. 저희가 얼굴 평균 사이즈 재미로 알아봤는데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관상이 아니라 인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수가 좋아도 웃는 얼굴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렇습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사실